안녕하십니까. 절세의 달인 문길성 CFP입니다. 자, 근본에는 신탁을 통한 절세 전략이 어떻게 이 세법 변경을 막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탁 계약의 구성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신탁은 위탁자와 그리고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로 구분이 됩니다. 자, 위탁자는 최초에 이제 재산을 갖고 있는, 이 신탁 재산을 갖고 있는 분이죠. 이 위탁자는 이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깁니다. 맡길 때 그냥 맡기는 게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등기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수탁자가 금융기관일 경우에는 상사신탁이라고 하고요. 개인일 경우는 민사신탁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 위탁자가 이 신탁재산을 수탁을 하게 되면 신탁업법에 따라서 이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도 아니고요. 수탁자의 재산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상속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 수익자의 상속인에게 넘어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신탁 계약의 구성을 조금 더 좀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위탁자가 주식에 100억을 갖고 있다. 주식에 100억을. 자, 그런데 이 100억을 수탁자에게 수탁을 하고요. 등기를 한 다음에 여기에 발생되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 수익자를 따로 두겠다. 자, 수익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본에 대한 수익, 그리고 수익에 대한 수익. 자, 원본은 주식 100억 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 주식 100억에서 발생되는 배당 소득이 수익이죠. 그래서 이 수익자는 원본에 대한 수익과 이 원본 수익에 대한 수익, 이 두 가지로 구성할 수 있고요. 원본에 대한 수익자와 수익에 대한 수익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신탁업법의 굉장히 오묘한 법입니다. 자, 그리고 그럼 기존에는 이 신탁을 통해서 어떻게 좀 절세를 했느냐, 또 금융기관이나 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신탁을 통해서 절세가 된다고 했느냐, 소득세 절세가. 자, 일반적으로 만약에 증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만약에 신탁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당 소득을 1억 원을 만약에 내가 그냥 신탁하지 않고 받는다면 30%의 실효세율이 있는 구간에 있는 분은 이 최종적으로 뭐 종합과세 해서 3천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를 하고요. 자, 1억에서 3천만 원 납부했으면 7천만 원 남죠. 이 7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를 할 경우, 자, 5천만 원 증여공제하고요. 2천만 원에 대한 10%, 그래서 2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이분이 낸 세금은 3,200만 원이죠. 그죠? 네. 근데 만약에 신탁을 통해서 산다. 그렇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본을 누구로? 자, 위탁자로 하고요. 모든 이 신탁 재산에 대한 수익 중에 이 원본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은 이 위탁자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본에 대한 주식은 위탁자 본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수익만 자녀에게 가도록 신탁 계약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자녀가 배당 소득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소득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뭐 거의 1억 3천까지는 세금 15.4%로 끝나죠. 그래서 1억 원에 대한 소득세 15.4%로 끝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8,460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 즉 5천만 원 증여공제하고 10% 346만 원 이렇게 더하게 되면 1,886만 원에 대한 총 세금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 3,200만 원에 비해서 낮아지죠, 세금이. 자, 이렇게 해서 신탁을 구성을 하게 되면 소득세 절세가 된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했더랬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또 절세가 되다 보면 과세관청이 또 가만히 있지 않죠. 네, 세법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자, 소득세법 제2조의 3 그리고 시행령 제4조의 2에 보게 되면 자, 신탁재산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이자 소득이든 뭐 배당 소득 어떤 소득이든 간에 이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를 이제는 규정을 해버렸는데요. 자, 납세 의무자가 지금까지는 수익자, 기본적으로는 수익자입니다. 수익자인데 이럴 경우만 위탁자로 보고 납세 의무를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부과하겠다. 자, 어떤 경우? 자,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은 모든 소득은 위탁자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 납세 의무자가 결국은 이제 위탁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했던 게 이 나항이죠. 나목이죠, 나목. 자,
세법은 좀 이따 제가 볼 겁니다만은 어떤 요건을 갖춘 신탁? 자, 위탁자가 방금처럼 원본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모든 것을 실질 지배 통제하고 원본에 대한 수익자를 위탁자로 설정을 해버렸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 원본에 대한 수익을 누구?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 설정했을 경우에는 누구로 보겠다? 이 소득을 네, 맞습니다. 위탁자로 보겠다. 위탁자로 보겠다. 자, 우리가 그러면 세법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세법 찾아보게 되면 자, 신탁재산, 소득세법 제2조의 3에 보게 되면 신탁재산 귀속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의 범위에서 원칙적으로는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 누구? 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의 귀속되는 것을 범위다. 원칙이 이렇습니다. 근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요거 방금 설명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또 어떤 거? 자, 이 대통령령을 한번 볼게요. 자, 대통령을 보게 되면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자, 모든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실질적인 지배를 또 통제를 할 경우 누가? 위탁자가. 그리고 신탁 자산의 원본, 즉 아까 예를 들면 주식이죠.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를 누구로 했다? 이 위탁자로 하고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만 즉 배당이든 이자든 요것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다. 원칙은 뭐라 그랬죠? 제가 원칙은 수익자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췄을 경우에는 누구의 소득으로 보겠다? 위탁자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신탁으로 관련된 절세 방법은, 소득세 절세 방법은 이제는 어려워졌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자, 만약에 이러한 조건이 아니라면 여전히 누구의? 수익자의 소득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조건만, 만족하지 않는 조건이 된다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생기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절세라는 것은 조금 방법을 만드는 거죠. 만드는데, 이 방법이 많이 통용화되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과세관청에 또 이걸 또 문의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과세관청에서도 인지를 하죠. 그러면, 어떤 기획적 정보를 통해서 이거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세법을 개정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큰 틀에서 신탁업법은 계속해서 발전할 거고 이것들을 나름대로 잘 구성을 할 건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잘 하면 절세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신탁업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신탁을 잘 공부하시면 앞으로는 이 신탁이 많은 절세를 할 수 있는, 특히나 상속이나 증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오늘 강의가 만족스러우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SNS 꼭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